안녕하세요. 강남 강서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남자 강컨다입니다.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이제 노트북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중고 노트북이 한 40대가 매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검도 할 겸 촬영도 할 겸 해서 겸사겸사 찍는 거고요. 아마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컴퓨터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네, 정말 쉽게 따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 매입한 노트북 요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매입을 해 왔어요. 아마 이거 다 합치면 40대 정도 될 겁니다. 저기 조금 더 있는데 네네, 요렇게 매입이 됐어요. 그럼 저 노트북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노트북 지금 테스트할 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일단 외관부터 봐요. 외관에 뭐 이렇게 기스 같은 게 있나 없나, 뭐 옆에 뭐 파손된 건 있나 없나 보고요. 그리고 뭐 뒷판도 뭐 케이스 깨진 거 있나 없나. 요거는 제가 지금 하드를 장착해 놔 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요거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요거는 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모델 넘버하고 뭐 연식 나와 있죠. 요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고요. 뭐 외관 쪽에 문제 없으면 일단 네, 노트북을 켜줍니다. 이렇게 켜서 같이 점검에 들어갈 건데, 일단 1차적으로 화면을 먼저 봐요. 뭐 액정, 기스, 파손 뭐 이런 거 멍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USB, 옆에 USB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이게 은근 중고 노트북을 사면 안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연결하셔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상한 게 뜨네. 그리고 사운드가 이렇게 잘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보통 와이파이 이렇게 목록 뜨면은 대부분 다 잘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결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내 PC 관리 들어가시고 장치 관리자 들어가시면 이제 드라이버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됐고 세팅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픽 카드가 뭐가 장착이 돼 있고, 여기서도 프로세서도 보거든요. i5 8세대네요. 그리고 디스크 하드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속성 들어가시면 메모리 장착된 거 8기가, 네, 요런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글 여셔가지고 이제 키 자판 테스트를 할 건데, 이렇게 한글 여셔서 요거 하나씩 다 눌러 보시면 돼요. 그냥 천천히 뭐 정상적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 숫자 키도 눌러 주시고, 다 잘 먹네요. 그쵸? 다 잘 먹죠? 화살표도 눌러보고 스페이스바,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일단은 지금 아이다 64라고 해가지고 과부하 테스트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전반적인 요거 하나랑, 이제 퓨어마크라고 해서 그래픽 관련된 테스트, 그리고 요거 이제 하드 테스트, 요렇게 3개 아마 구글링에서 찾으시면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과부하 테스트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서 네, 거기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인 과부하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게요. 요거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돌리고 나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봐주세요. 그리고 시스템 안정성 검사에 들어가셔서 요거 딱 기본값 체크돼 있죠. 요 기본값만 그냥 스타트를 걸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스타트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그래프긴 한데, 여기에 스로틀링 빨간색 글씨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요거 하나랑, 그리고 퓨어마크 이제 GPU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 하나랑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하드 스캔, 이제 요 하드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배드 섹터 검색 들어가셔서 요렇게 시작 요렇게 눌러 주시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일단 과부하 테스트는 다 이제 돌려놨고, 요거 이제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과부하 테스트가 뭐 하는 거냐면, 컴퓨터에 장착된 부품들의 성능치를 100%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이 부품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하는 게 과부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말 노트북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 여기서 걸러져요. 여기서 뭐 갑자기 이제 테스트 도중에 팍 하고 꺼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스로틀링이 걸린다는 뭐 메시지가 뜬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프가 좀 비정상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마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고 요거는 그냥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래프가 막 미쳐 날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릴 거고, 다만 이제 아까 아이다 64라는 그 테스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과부하 테스트. 이게 보통 아이돌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이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CPU에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컴퓨터도, 일반적인 컴퓨터도 아니고 노트북에서는요. 왜냐면 일단 이 스로틀링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옛날에는 이제 CPU에 뭐 발열을 잡는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쓰다 보면 이 컴퓨터가 이제 터지거나 아니면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CPU를 만드는 회사 측에서 이러면 이거 우리 거 못 팔겠다, 사용자들도 너무 위험하고 이거 열이 어느 정도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제한을 걸자, 그냥 반강제적으로 제한을 걸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스로틀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로틀링에 걸리게 되면 사용자도 이제 일단 보호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제품이 망가지는 거, 뭐 화재나 터지는 요런 상황까지 안 가게끔 나온 기술이라서 정말 좋은 기술이긴 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해볼 거는 노트북에 관련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노트북도 이제 CPU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게 나오고 경량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보통 메인 보드랑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딱 일체형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스로틀링이 걸린다, 그럼 발열을 결국 못 잡은 건데, 노트북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노트북 이제 분해를 해서 그 서멀 그리스, CPU 기름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제 열 전도하는 그거를 재도포를 하고 나서도 그러한 증상이 또 뜬다라고 하면 걔는 CPU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은 대부분 CPU랑 일체형인데 메인보드랑, 그럼 메인보드 그냥 갈아야 돼요. 그래서 중고 노트북 구매하실 때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스로틀링에 걸린다고 하면 발열 문제 못 잡으시면 일단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어차피 오래 못 써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정 안 된다고 하면 뭐 어떻게 서멀브리스 제도포도 하고 뭐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최악의 경우 언더볼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언더볼팅은 뭐 하냐면 일정하게 노트북 성능을 내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수치의 온도까지 안 올라가는 그 성능까지만 제한을 이제 사용자가 거는 기술인데, 그렇게 하셔도 일단은 사용이 가능하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구매를 할 거면 그런 제품을 구매하면 좀 그쵸. 일단은 그렇게 이제 아이돌 테스트 관련된 거는 이제 얘기를 끝내고요. 퓨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관련된 테스트인데, 얘도 사실상 문제가 있으면 그래프가 그냥 미친듯이 솟구쳐요. 그냥 뭐 먼 산으로 갑니다 그냥. 얘도 이제 뭐 테스트 하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서서히 이렇게 일정 구간서부터는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가는데, 그러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미치듯이 뚫고 나간다, 그럼 그것도 뭔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전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하드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있는 게 아니라 벌집 모양처럼 송송송송송송송 있는데, 그 구간 하나를 체크해 주는 거라서 보편적으로 속도가 150 이상이면 일반적인 SSD 뭐 아니면 하드 HDD 하드 100에서 150 언저리면은 뭐 대충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분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진행이 안 돼요.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은 속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애들이 이제 수치가 많거나, 일단 배드 섹터라고 해서 그 검정 색깔로 마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불량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다 정상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테스트 한지 8분 정도 됐는데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아주 깔끔하죠. 초록색으로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여기 20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살색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요. 요 살색까지는. 근데 이제 이 밑으로 이 주황색이나 빨간색, 이 검정색이 떴다 라고 하면 불량으로 보셔야 돼요. 하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거는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일시정지 하고요. 그리고 그래픽 테스트,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원래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일단 정상이라서 요거는 아니면 여기 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뜹니다. 이쪽 부분에 상단에. 얘도 정상이라서 퓨어마크도 일단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돌 테스트. 여기 스로틀링도 지금 안 걸리고 100%까지 아주 깔끔하게 그래프가 나오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빨간 글씨로 떠요. 이 부분이. 그럼 진짜 문제가 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메인보드 뭐 온도라든지 뭐 각종 CPU 코어 온도 뭐 이렇게 나오죠. 정상입니다. 이러면 요 정도는 다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는 끝났고요. 요렇게 해서 진짜 끝났어요.
요런 것들, 요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 USB에다가 담으셔가지고, 만약에 중고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 뭐 개인 거래다, 아니면은 뭐 업체 측에서 산다, 근데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다 테스트 하는 게 사실상 좋죠. 네. 구매하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개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사실상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고,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그런다고 해도 그 한두 명이 내가 걸리면은, 그쵸,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러한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조금 USB에다 담아 두셔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 나가서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다고 하면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확인 좀 해봐도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리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도 아마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촬영하는 게 저희의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각자 회사마다 테스트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요. 더군다나 이제 초보자 수리기사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분명히 참고될 만한 영상일 거고요. 그럼 다음에 또 쉽게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있으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빠빠.